코다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정말 좋은 종목이에요. 정말 좋은 회사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설명을 드렸던 것이 3,100원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2,100원이에요. 뭐 거의 1,000원 이상이 빠져버렸는데요. 당시 이제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이 그 내용이 뭐였냐면 딱 두 가지였습니다.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고 이자 보상 비율도 완만한데 이게 왜 주가가 이렇게 못 오르냐 혹은 떨어지느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접근 방법이 틀렸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조언을 해드렸던가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 공개적으로 쓰는 글 중에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49번째 이야기 유동부채편을 꼭 읽어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최근에 제가 계속 이어서 쓰고 있는 Diluted EPS라고 하는 부분을 꼭 찾아서 읽어보시면 야, 이게 이익이라고 하는 지표가 그 지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PER, EBITDA라든지 뭐 이런 이익과 관련된 지표가 얼마만큼 어려운 지표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실감하게 되실 겁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또 안정성을 체크하기 위해서 뭐 유동비라든지 혹은 뭐 이자 보상별 이런 것들도 많이 보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개념이 아닙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채권을 이제 리파이낸싱을 할 때 할인채로 발행을 하게 돼도 이자 보상 비율은 그냥 현격하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지표들은 합법적으로 혹은 편법적으로 얼마든지 이 마사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안 서 있으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예 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이 회사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질문 자체가 이자 보상 비율 그리고 영업이익 이걸 가지고 이 종목을 매수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건데요. 아무튼 이후로 조금 많이 떨어졌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왜 떨어졌을까요? 이게 중요한데요.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아메리칸 퍼스트 그러니까 미국 우선주의가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나프타가 US 메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체제로 변환이 됐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보면 일단 뭐 62.5%였던 역내 그 비중을 75%까지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코다코는 사실은 멕시코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에는 흔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6달러 이상, 시급 16달러 이상의 근로자가 만든 그런 부품을 40% 이상 써야 된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멕시코 쪽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 뭔가 자동차를 만들려면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 만들지 않습니까? 알루미늄 다이캐스팅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방법을 통해서 무슨 뭐 기아 박스도 만들고 무슨 공조기 박스도 만들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게 차량 경량화로 앞으로 계속 간다면 앞으로 굉장히 그 유망한 회사이기도 하고요. 또 회사 매출 구조를 보면 해외 비중이 65%거든요. 그러면 매출적 분산도 굉장히 잘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좀 이기적인 조항에 의해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요것도 참 속상한 부분인데 이 CB라고 하는 부분, 컨버터블 펀드죠. 그러니까 전환사채인데요. 이 전환사채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채권 발행이 어려울 때 너무 금리가 높게 뭐 내 신용도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서 혹은 시장 경제가 어려워서 금리가 높게 형성돼 있다면 그 높은 금리를 낮게 만들어 주고 대신 내가 그 부분만큼 보상을 해주는 거죠. 기준가를 정하고 이 기준가보다 위에 있어도 이 기준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첨부해서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환사채. 그래서 컨버터블. 여러분들이 뚜껑 열리는 차를 컨버터블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 채권이지만 주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CB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즘에 말이죠. 참 재미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CB를 발행을 할 때 소위 그 LP들이 많이 요구를 해요. 사실 CB라고 하는 것은 금리라고 하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금리를 원래 시장 금리가 여긴데 이 정도 금리에 낮춰서 발행을 하는 대신 요 부족한 부분을 어떤 옵션을 통해서 보상받겠다는 것이 CB의 그 기본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 CB에 투자하는 LP들이 어떤 걸 요구를 하냐면
워낙 CB 발행 물량이 많다 보니까 금리를 보장 못 받으니까 이걸 갖다가 만약에 주가가 떨어졌을 때는 이 행사가를 재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서 발행을 많이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 CB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장님 쥐락 잡아먹기가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떨어져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10,000주를 받을 걸 12,000주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만큼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 기존 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소위 요즘에 제가 쓰고 있는 글이 딜리티드 EPS라고 하는 글인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주주는 결국은 EPS가 희석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원래 10,000주가 발행되기로 했었는데 떨어지면서 주가가 떨어지면서 더 많은 그 개수가 발행이 된다면 이 똑같은 파일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눠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주들한테는 별로 안 좋은 게 바로 이 행사가가 조정이 되는 옵션이 붙은 그런 CB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종목을 고르실 때 이 회사가 CB가 발행되어 있네 그러면 사실 조금 기피하시는 게 좋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옵션이 붙어 있으면 그러니까 행사가가 조정될 수 있는 옵션이 붙어 있으면 더 안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략을 어떻게 세울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US 메카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고 봅니다. 이미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악재라고 하는 것이 이미 노출된 상태에서도 질질 끄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것은 CB인데요. 이 CB가 완전히 발행된 상태에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조금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줄여 넣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가보도록 하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요거는 제가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고 19,300원을 기점으로 절반 매도가 완료됐습니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왜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왜 매도했을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나머지 비중도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요. 그 이유까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죠. 매수하게 됐던 이유는 그만한 사건이 있었죠. 사실은 전 세계 석유 수급은 점점 그러니까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유가가 장기간 동안 약세를 보였었죠. 왜냐하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이 전체 석유 수요의 15%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게 자꾸 전기차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전기차로 가고 있고 그리고 계속 그 에너지를 좀 더 약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고효율의 그런 자동차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석유 수요는 축소될 수밖에 없는 구조상에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란의 빗장을 닫아버리죠, 트럼프가. 그런 상태에서 빗장을 딱 닫아놓고 다들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수를 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란의 대통령이 하산 로하니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대화하자라고 제가 알기로 3-4번 정도 악수를 청했는데 사실 하산 로하니는 친서방 파예요. 그 이전에 아흐마드네자드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 친서방파인데 문제는 뭐냐면 아야톨라 하메네이라고 하는 이 이란의 정신적 지주가 있습니다. 거의 신격화된 분인데 이분이 미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믿으면 안 된다. 쟤네들 툭하면 저렇게 이렇게 배 뒤집듯이 이렇게 뒤집는다. 그래서 그 대화를 갖다가 묵살시켜버리죠. 그 바람에 이제 문제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월 4일 되기 전에 유가는 좀 오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이 종목은 아시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100%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면 왜 여기서 절반 매도를 했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어떤 재료가 있으면 그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예를 들어서 11월 4일부터 세컨더리 바이콧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 딱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먼저 서서히 줄여나가서 그때를 전후로 해서 딱 끝을 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란의 수출 물량이 지난 9월 달 수출 물량을 보면 160만 배럴까지 줄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지난 4월 대비로 따지면 거의 100만 배럴 줄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최근에 100만 배럴까지 더 줄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사실 ECB의 지도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럼프가 핵 협상 이란과의 이 포괄적 핵 협상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파기를 했을 때 아니 어떻게 우리들은 무시하고 너 혼자 그렇게 파기를 하냐. 그래서 다 필요 없다. 우리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그런 결제 시스템을
무시해버리고 우리가 결제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란과 계속 거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이제 세상 사람들은 트럼프의 이 스타일을 잘 압니다. 콩자갈 던지면 짱돌로 확 내리찍는 그 트럼프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내가 먼저 나서서 짱돌 맞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탈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11월 4일이 지나게 되면 유럽의 대다수의 회사와 나라도 이란과의 관계를 단절할 것이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1월 4일이 되기 전에 이미 이란과의 거래가 거의 끊겨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건 뭘 의미하나요? 지금 현재 유가는 이란이 세컨더리 보이콧이 시작되기 이후에 그런 상황이 이미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이미 반영이 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단 털어내고 가자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나머지 절반을 왜 털었을까요? 그것도 간단합니다. 항상 뉴스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좌우돼야 돼요. 이게 털었다고 해서 무조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자말 카쇼지와 관련된 뉴스가 있죠. 이것과 관련해서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가 어색해지면 유가는 또 폭등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다시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어떤 적정 주가가 정해진 게 아닙니다. 지금은 왜 이거를 나머지를 다 매도를 했냐면 미국이 지금 6주 연속 원유 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니까 자꾸 이 세일 오일 개발자들이 계속해서 증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미국의 7개의 세일 오일 중요한 그 세일 오일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의 전체 그 세일 오일 생산량이 771만 배럴을 기록을 해서 하루 일평균 1,120만 배럴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기록을 봤어요. 아니 그런 기록을 보고 이란에 대한 유가 상승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는데 굳이 가지고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자말 카쇼지와 관련해서 유가가 다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 언제든 따라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요. 사우디의 왕가가 자말 카쇼지를 살해했다라는 뉴스가 완벽하게 굳어지게 되면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말이죠. 지난주에 이 종목과 관련해서 제가 대우조선해양을 하나 더 보여드렸어요.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렇게 짱짱하게 가고 있는 종목을 제가 고객들을 위해서 제공하는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제거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건 기술적 분석으로 도무지 답이 안 나오잖아요. 아니 왜 멀쩡하게 이렇게 각을 세우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왜 매도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회사의 발주처가 있는데 그 중요한 발주처의 지분이 변경이 돼가지고 앞으로 받기로 돼 있었던 그러니까 수주가 명확치 않아졌다라는 것이 이유였어요. 자, 이걸 왜 제가 설명을 드렸냐면 어떤 종목은 목표가가 여기다. 그래서 여기까지 갈 것이다. 이런 생각 좀 제발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목표가가 여기까지니까 여기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멀쩡하게 가던 종목도 자 지금 보세요. 좀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지난주 토요일이었는데요. 월요일 날에는 오히려 상승했어요. 보시죠. 그러다가 수요일이 돼서 그 주가가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비슷한 뉴스가 나오면서 떨어진 거예요. 제가 운이 좋았죠. 왜냐하면 확정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주가 바뀌었다고 해서 지금 거래되고 있었던 거래하고 있었던 그런 계약을 파기할 것이다라는 건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선 일단 매도하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것이 저의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나 혹은 우리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뭐 아주 날카로운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판단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게 전문가들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중요한 자질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성실성입니다. 아주 막중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계속 시장을 주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무리 명철한 판단력 가지고 목표 주가를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기술적 분석을 완벽하게 하고 기본적 분석을 완벽하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회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뉴스들이 매일 나와요. 그리고 이 뉴스가 나온 상황에서도 여기가 목표가니까 여기까지 무수의 뿔처럼 갑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요한 것이 이 종목이 어떤 씨앗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씨앗이 지금 발화될 환경이냐 아니면 리그닌이 나와서 낙화될 환경이냐 이것만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